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숭아인데요.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숭아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복숭아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서 당뇨병 환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대학 입시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입시 제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시 컨설팅 학원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학생들에게 있어 대학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할 것입니다. 학업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원하는 대학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 입시 제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입시 전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입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대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맞춤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학원은 학생들을 위한 대입 컨설팅 전문 학원입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학생의 강점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기에 개별 맞춤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기록부 작성 방향을 설정하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 2명이 학생 단 1명만을 위해 자체 개발 실전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대학별 입시 요강을 팔로우하고 대학별 기출문제를 연구해 입시 전략을 수립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매년 바뀌는 입시 전형에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형을 보면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알려주고 적용시키려고 노력해온 윤대원, 하상민 대표. 그들이 진행하는 생활기록부 컨설팅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우선 교과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컨설팅 같은 경우 현재 학생이 수강 중인 과목별로 추가 탐구활동 주제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컨설팅은 학생이 목표한 대학 및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추천하며 탐구활동 보고서 작성을 위해 주제 추천과 관련 도서 및 미디어 참고 자료 등 상세 리포트를 제공해 준다는데요. 자기소개서 폐지, 진로 선택 과목 확대 등 2024년 입시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기록부, 특히 교과 세특과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몇 년과는 달리 더 이상 교과 내신만으로는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학생에게 적합한 생활기록부의 작성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합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일방적 컨설팅이 아닌 학생의 지원 전공과 적성에 맞게 학생과 함께 고민하며 지도하는 개별 맞춤형 컨설팅이 저희 학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컨설팅 외에도 면접 컨설팅을 진행한다는데요. 2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학생 1명만을 위해 실전 모의 면접과 맞춤형 피드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대1 면접을 통해 실제 면접 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생의 사고 과정 자체를 체화시켜 모든 형태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우선 명문대 출신 대표 2분을 비롯해 베테랑 면접 컨설턴트가 직접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또한 MMI 면접을 포함한 재신문 면접의 경우 현직 교사와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출제위원진들이 매년 출제 동향과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자체 개발하고 검수합니다. 그런 실전 경험을 위한 퀄리티 있는 문제로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 또한 특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트렌드를 따라가기 쉽지 않아 고민인 학생들. 이제는 입시 컨설턴트의 도움과 조언을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해결하고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길 바랍니다. 윤대원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팅 학원을 설립한 계기가 뭘까요? 대형 입시 학원에서 다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며 모순적인 면들을 몇 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 컨설팅과 면접고사 지도 수업은
기존의 내신 수업과 수능 수업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환경상 12년이라는 긴 정규 교육과정의 목표는 결국 대학 입시입니다. 그러한 마지막 관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 때문에 학생들이 힘든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희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마지막 관문, 즉 학생의 합격의 길을 함께하고자 맞춤형 입시 컨설팅 학원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입시부터는 수상 실적을 비롯해서 독서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면서요? 말씀하셨듯이 독서활동 상황 항목이 대입 전형 자료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오해로 귀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위험합니다. 생활기부 내 독서활동 상황 항목이 대입 전형 자료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는 하지만 수업시간 등 정규교육 과정의 추가학습, 심화학습 차원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독서활동 내역은 충분히 세부 능력 특기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의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재는 당연히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기재를 통해서 학생의 탐구심 등 학생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마련이기에 독서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앞으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그 길로 달려들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단기적인 목표로는 단순 대학 입시 이외에도 학생의 꿈에 관련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활동들을 제안하고 댄서가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연습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진로 컨설팅과 특기 컨설팅, 적성 컨설팅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한 대입 학원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꿈을 응원해주며 옆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추후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에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AI에 기반한 면접 서비스, 입시 컨설팅 서비스, 생기부 컨설팅 서비스 등을 기획 중이며 향후 3년 내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약이라고 하면 입에 넣어서 물을 마셔 삼키는 방식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복용하는 대신에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전자약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전자약을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질병 역시 많이 생겨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합성의약품으로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의 약 대신 전기나 빛 자극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자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20년이 넘도록 난치성 뇌질환 치료와 비침습적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기를 제조, 공급해온 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는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통증 및 뇌로 인한 질환을 치료 및 개선하는 의료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제 회사는 2003년도에 창립한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서 지난 201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안주를 경계하며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이곳. 주요 사업 분야는 총 3가지로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분야에서 비침습적 방법으로 뇌질환 치료 및 재활 목적으로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를 활용한 뇌재활 사업과 각종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를 활용한 치료 사업, 그리고 근력 강화를 돕는 체외 충격파를 활용한 에스테틱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통증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을 겪은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강력한 전자기장 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만들게 되면 환자들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만든다면 이런 질환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다양한 전자약 중에서도 이 제품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 중인 80kg가량의 경두개 자기자극기를 소형화한 1kg 미만의 헬멧형 전자약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처방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문가용 장비와 내장된 프로토콜로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반형 장비 두 가지 모델로 나뉜다고 합니다. 전자기장 기술을 이용해서 만성 통증이나 급성 통증을 치료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전자기장 기술을 이용해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뇌로 인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전자약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약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마켓 리더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출시할 예정인 의료장비도 있다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품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강력한 교류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비침습적으로 뇌신경세포를 자극하여 우울증 같은 정신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 프로토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시켰으며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장비 내부에 내장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는데요. 디지털과 의료기기의 접목, 그리고 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혁신성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약은 전기 자극을 통해서 신경 신호를 인위적으로 제어해서 면역과 대사 관련 질환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약물 대체 치료법으로 바이오 전자 의료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전자기적인 자극을 신체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며 전기 자극 치료, 자기장 치료, 신경 자극 치료 등으로 나뉩니다. 반면에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로 정의됩니다. 모바일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면, 식이, 운동 등의 규칙적인 수행을 보조함으로써 인지행동의 변화를 유도해 효과를 거두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지 않고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자약. 앞으로도 다양한 전자약을 선보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웨어러블 TMS 전자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B2B 위주의 영업 전략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B2C로 영업 전략을 확대해 나가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등 거대한 시장들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할 예정이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개 정도의 대리점망이 구축되는데 향후 2, 3년 내로는 80개 정도의 대리점망으로 확장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름인데요. 요즘에는 장명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장명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명학 강의를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이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태어나 이름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게 되며 그 이름을 부르게 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또한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문가에게 장명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태어나서 지어진 이름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개인의 개성이 부각되고 개명 신청이 자유로워지면서 이름을 바꾸고자 장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업으로서의 장명가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장명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성명학 강의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장명 프랜차이즈를 설립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명학 학술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도 사단법인을 설립했어요. 또한 국내에서는 공인된 민간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장명 가맹 사업체입니다. 20대 후반 취미 삼아 역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이치가 오묘하고 방대하여 학문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는 예지연 대표. 현재는 목회학 박사로 강릉에 위치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장명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로 받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타인의 입을 통해 가장 많이 불러주는 이름 안에는요, 당사자의 운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연구한 성명학에서는요, 타고난 운명은 그야말로 불변의 숙명이나 이름은 가변성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나라는 사람한테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곳은 성명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성명학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성명학 교육 커리큘럼은 기초과정과 연구원 과정으로 나뉘며 두 과정을 모두 마치면 성명학회에서 실시하는 공인 민간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겐 수료증을 수여하고 거기에 가맹지사를 개설할 경우 장명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외에도 가맹지사의 워크숍 장소로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넓은 숙박시설과 식당, 그리고 힐링을 누릴 수 있는 황토찜질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신개념의 장명 프랜차이즈가 소자본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성명학 강의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멋진 장명가가 되길 바랍니다. 예지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체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타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는 게 이름인데, 그 이름 안에는요, 당사자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의 중요성만 올바로 인식시켜 주어도 저희 150개 가맹지사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요. 그래서 제가 가맹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관련해서 책도 출간했다면서요? 한글은 입모양을 본따 만든 소리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어떤 나라가 되었든 간에요, 이름이라든가 상어에서 불리는 그 소리 에너지에 의해서 각 개인의 향방은 물론요, 사업의 성패 여부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각국의 유명인들 그 이름을 풀이해가지고요,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을 해서 얼마 전 책을 출간하기도 했어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서요? 예, 저희 가맹지사들을 위한 그 힐링의 휴식 장소로요, 저희가 한 3,000여 평 넓은 그 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테마 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외 지사에 적극적으로 모집 중에 있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노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노출이 신경 쓰여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관리 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구적 식문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이란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보다 많이 섭취하거나 섭취한 열량에 비해 소비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를 말하는데요. 비만이 문제인 이유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지방간, 뇌졸중 등 온갖 만성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남녀노소 모두 다이어트에 도전한다는데요.
다이어트의 경우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체형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지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작심삼일 다이어트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센터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에 스태틱을 운영하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기뻐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다 보니 다이어트 전문샵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세계 속에 검증받은 헬스케어만을 엄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적의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정확한 자신의 몸의 리딩 없이 꾸준히 할 수 없는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잦은 요요 현상이나 다이어트를 한 후 근력이 빠지는 부분 등 이러한 힘든 다이어트를 적절한 컨설팅을 받지 않고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체지방과 체수분, 근육량을 파악한 후 몸의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줄여가며 계획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데요. 이곳에서는 우선 체지방 분석기를 통해 고객의 신체 지수를 파악한 후 임상 사진을 찍어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고객에게 맞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다는데요.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체중과 체지방을 감량시키면서 필요한 부위의 사이즈 감량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객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리딩한 후 거기에 맞는 플랜을 계획해 드립니다. 부종이 있으면 지방 분해가 힘들고 근육이 경직되어 있을 때 셀룰라이트 관리를 진행하면 어혈만 올라옵니다. 15년의 노하우로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관리 진행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름을 맞아 하체 및 허벅지 셀룰라이트와 종아리알, 발목 부종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집중 단계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뱃살이 나와 고민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부 케어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기를 활용해 복부에 직접 자극을 주어 피하 지방을 분해시키고 체온을 올린 뒤 냉동요법으로 순간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온도 격차를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처진 뱃살의 탄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인기인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도 있다는데요. 체질적으로 오는 하체 비만 고객이나 갱년기가 되면서 오는 아랫배 지방이 고민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 호르몬과 흡사하다는 에센셜 오일을 통해 호르몬 밸런스에 초점을 두어 하체에서 아랫배까지 라인을 같이 잡아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살 관리는 특별한 식단 없이도 사이즈 감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페이스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체중 감량 후에 처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탄력을 주면서 윤곽 관리로 고객님들의 문제점을 개선시켜 드립니다. 고객님들의 얼굴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관리가 진행이 되시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세요. 나이가 들어 자꾸 늘어나는 뱃살을 보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라면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 멋진 몸매로 가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고객에게 맞는 빠른 감량을 위해 톨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건강과 아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침반부터 자동차, 컴퓨터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켜온 발명품들인데요.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꼽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방면에 적용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고 있다는데요. 18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술의 발달로 시작되었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전기가 발명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촉발된 IT 혁명을 이루며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었다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는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이 융합하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낼 수 있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거듭 발전하면서 의료, 교육,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체 솔루션인 엣지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가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개발 중인 회사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 로봇 등 자율 사물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에지 인공지능 처리기와 가상 데이터 및 딥러닝 솔루션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물류 로봇, 철도 점검 로봇 등 인공지능이 실제 제품에 포함되어 작동되는 모든 응용 분야의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 관련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까요? 예,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7년간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왔고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나와서 사회에 공헌할 생각으로 이런 사회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4차 산업인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해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고령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장비라고 하는데요.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요양원을 비롯해 고령자 거주 영역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요양원 관계자분들은 어르신의 건강을 빠른 시간 내에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요양원 관계자분들은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 지능화된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고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주야간 낙상 가능성을 자동 탐지하여 보호하고 비접촉 센서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체온과 맥박 및 호흡을 탐지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누워 지내는 고령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욕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세를 자동 탐지하거나 자세의 지속 시간을 탐지해 요양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품을 활용하실 어르신들께서 느낄 수 있는 거부감 최소의 노력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접촉 센서가 아닌 비접촉 센서를 활용하였고, 제품의 신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간 조명 타입의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구조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자들께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상황 이벤트에 대한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위험 상황 이벤트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이 이벤트와 이벤트 발생 순간을 함께 기록을 하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CCTV 기능과 연계를 해서 위험 상황을 효율적으로 탐색을 하고 객관적인 CCTV 영상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장비의 또 다른 장점은 대상자의 데이터가 쌓이면 건강 상태를 단계적으로 평가하거나 요양사의 관리 화면이나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 상태 변화를 알려준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요양시설 건설 회사로 이 장비에 관한 현장 시연회에 참석해 제품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장비를 통해 인구 절벽 시대에 시설 종사자의 인력을 효율화하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어서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 소방서와 보호자 통보 기능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생활, 그리고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과
심층적으로 세분화된 건강 상태의 평가 기능, 아울러 임종위기 대상자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드파티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건강, 의료 관련 데이터를 연동하여 더욱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상태 평가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신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거나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 덕분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교육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서는 2차 전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의 시초는 1860년 가스통 플랑테가 발명한 납축전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150년간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 2차 전지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웨어러블 기기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2차 전지는 1차 전지와 달리 충전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2차 전지가 탄소 절감 시대의 친환경 부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교육기관. 이곳은 미래 첨단 산업인 2차 전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2차 전지 산업 기술 인력 양성 사업단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부처 협업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서 전국 4개 대학교가 선정되어 사업단이 출범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부터 저희는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 전략 산업인 2차 전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및 화학과 배터리 전문가 8명의 전임 교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융합학과 선발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배터리 실험 및 실습을 충실히 가르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또한 2차 전지 관련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실습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산학 프로젝트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핵심 기지에서 전기차의 핵심 기지로 변하는 시점에서 우리 대학교 내 배터리를 연구 교육하는 전문가 집단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사회에서 배터리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동물이 매우 많다는 점이 강점이며 융합 실용 학문의 교육 철학에 따라 재학생들이 배터리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에너지 분야를 학교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배터리 관련 시설 확충과 교수의 지속적인 신규 채용과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인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차 전지공학 융합전공 학부생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실습 교과목을 필수 전공 교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배터리 소재와 시스템 운용, 배터리 활용 등 교육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우치 셀과 배터리 제작이 가능한 드라이룸 및 실습실과 미디어룸 등 배터리 관련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학부생들이 실습을 통해 직접 배터리를 분석하고 제작하며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TGA 분석이라는 것을 해봤는데 이게 배터리 안에 있는 극판을 분해하여 이렇게 열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학부생으로서 이런 실습하는 경험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조교분들과 함께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3년간 배터리 특화된 14개의 과목을 개발하고
5개의 과목을 개선하며 총 19개의 배터리 특성화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3개의 실습 교과목을 개발하여 이공계 학생이 아니어도 우리가 설계한 실습으로 배터리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 교과목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산학연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2차 전지를 연구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체 전문가와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타 대학 교수진들을 초청하여 학부생들에게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는 최근 연구 결과물과 직무에 대해 소개하고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차 전지를 연구하는 기업의 실무자와 팀을 맺어 산학 프로젝트를 1, 2학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생들과 기업 담당자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며 학생들은 깊이 있게 연구과제 탐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애로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는 방법을 학부 과정에서부터 터득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을 익히는 과정을 경험해보며 졸업 후 실무에 투입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을 많이 양성하길 응원해봅니다. 최근 2차 전지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국내 배터리 분야에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4년에 송도에 조성 예정인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에 더 발전된 배터리 관련 교육, 연구시설이 도입되어 관련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술 애호가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술품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미술품 판매부터 중개, 경매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미술은 일부 마니아층이나 상류층이 즐기는 취미 활동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미술관에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신진 작가가 등장하면서 미술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요즘에는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아트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트테크는 말 그대로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투자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을 선별하고 구매하는 재미까지 더해져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갤러리. 이곳은 미술 시장을 처음 접해보는 일반 고객들도 손쉽게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미술 시장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미술품의 판매, 임대, 중개, 경매, 미술 관련 각종 대행 서비스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아트뱅크로 성장함으로써 축적되는 자본금을 통해 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투자함으로써 기업과 고객이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구조를 구축합니다. 국내에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실력파 작가를 선별하고 그들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곳. 이번 갤러리에서는 모든 관람객을 진심으로 환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전시회를 열었으며 전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참여한 미술가는 100여 명으로 서양화와 동양화, 판화, 조각 등 참여 작가들의 최근작부터 대표작까지 300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작품 걸려있는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작품의 옆에 있는 작가의 어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실은.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공간 활용도 참 넉넉하게 잘했고 보는 관람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배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투자자들을 위한 아트테크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고객이 원하는 작품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곳에서 다시 해당 작품을 위탁받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작품을 보니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고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갤러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아트 작품 소비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앞으로도 능력 있는 작가들을 발굴해 그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며 미술 시장의 대중화에 힘써주길 기대해 봅니다. 심주원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특허를 받은 아트테크 상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객과 아티스트, 기업의 3박자 상생 순환구조 원칙 하에 투자금과 각종 지원, 후원을 거치고 작품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이 시스템은 전속 및 전시 작가와 충분히 교육을 받은 딜러, 투자 입문부터 대체 및 분산 투자 수요 고객까지 갤러리라는 공간에서 작가의 작품이 다양한 경로로 빛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들에게 미술 작품에 관한 그 모든 가치를 확보해 둘 뿐만 아니라 기약 없는 투자가 아닌 약속된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고객의 아트테크를 돕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회사의 관장님은 40년 이상 미술계와 문화예술계를 묵묵히 후원하시던 문화대부로 알려져 있으시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분께 이제 작품에 대한 영감과 철학, 세계관 등에 대한 조언을 많이 청하고 있을 정도로 존경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희 관장님은 고객들이 특별히 원하시는 그런 작품을 제외하면 반드시 작품가 상승이 예견되는 작품만을 이제 고객들에게 권해질 수 있게끔 딜러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테크 플랫폼을 기획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기존 업계 시스템 대비 작가와 기업이 가져가는 수입보다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을 늘렸습니다. 작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이나 영업사원들의 몫을 줄이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진실성과 비전에 감명을 받은 작가들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기꺼이 저희와 함께 롱런을 해보자고 이제 합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업계에 가짜들도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저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세월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미술 외에 다른 분야의 예술이랑도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K컬처 자체를 한 단계 더 승격시키고 국제화와 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걸맞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미디어 회사 등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훗날 바젤과 같은 국제 아트 페어를 국내에 마련하고자 하고요. 세계인들에게 동시 송출되는 신개념 종합 아트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먼저 임플란트를 떠올릴 만큼 임플란트 치료가 대중화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변성만 원장과 함께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임플란트 수술할 때 절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 잇몸을 절개하는 이유는 잇몸 절개 없이는 정확한 잇몸뼈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잇몸뼈의 높이가 부족하거나 잇몸뼈의 상부의 폭이 부족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잇몸을 절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개 없이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무절개 방지 기술로 충분히 비슷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잇몸 절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절개하지 않으면서도 잇몸뼈의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특수 고안된 진단 핀 드릴과 진단 핀을 사용합니다. 이 드릴과 핀은 매우 가늘어서 마취 없이도 잇몸을 살짝 뚫고 잇몸을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얇은 진단 드릴을 사용해서 기존에 촬영한 CT 자료를 근거로 적절한 위치로 판단되는 곳에
드릴 가볍게 하고 진단핀을 꽂은 후 CT 촬영을 하여 진단핀과 잇몸뼈와 잇몸이 3차원적 관계를 CT 촬영을 통해서 2, 3분 내에 즉시 진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위치된 진단핀은 그대로 두고 위치와 방향이 수정한 진단핀은 술자의 경과, 테크닉에 의해서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단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단핀이 적절하게 위치되었다 판단이 되면 이 핀을 따라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드릴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 드릴이란 진단핀을 물고 들어가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드릴을 말합니다. 직전에 즉시 진단 과정에서 위치된 진단핀이 상부를 물고 그대로 그 위치와 방향대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드릴을 통해서 기존에 위치되었던 방향과 위치로 임플란트를 그대로 식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절개로 수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잇몸뼈의 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드릴과 달리 잇몸뼈의 외벽을 파괴하지 않고 드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뼈에 열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드릴 과정에서 드릴과 잇몸뼈에 마찰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절개형 방식은 이런 식염수에 의한 이런 열 발생 차단 과정이 용이하지만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할 경우에는 잇몸이 덮여있기 때문에 식염수의 도달이 쉽지 않아서 이런 차단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비게이션 드릴이라고 하는 내부 주소가 되는 드릴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뼈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 임플란트의 실패로 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발치할 치아 개수가 많거나 고령 환자의 경우에도 이 무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죠. 치아를 다수 발치하거나 고령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무절개 수술 방법을 통해서 이런 수술적인 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무절개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료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사회 복귀를 또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는 어렵고 까다로운 수술이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당시에는 2주 정도 금연과 금주가 필요할 것이고요. 임플란트 치료가 마무리됐을 때 반드시 구강 청결을 잘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꼭 피하시고 정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 치과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셔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중요한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장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임플란트 치료법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출혈, 붓기, 멍, 통증 이런 수술적 외상에 대한 부담 그리고 뼈이식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법은 이러한 환자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환자 친화적이면서도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꼭 제때 치료를 받아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장화를 장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장화는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장화를 신은 이후에는 전용 클리너로 세척한 이후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거꾸로 세워 말리는 것이 좋고요. 이때 신문지를 넣어두면 냄새도 제거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장화를 신을 때는 땀 흡수를 위해서 면 소재로 된 긴 양말을 신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